2016년 휴대폰 배터리 발화 사건. 이것은 전 세계에 리튬이온 배터리의 위험성을 알린 결정적 사건이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리튬이온이 분리막을 통해 자유롭게 양극과 음극을 오가며 작동하는데 분리막에 이상이 생기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리튬이온 배터리는 외부 충격에 약하다. 고온에서는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냈던 일본은 최근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 국립물질재료연구기구. 리튬이온 배터리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안전한 배터리. 이 연구소는 리튬은 그대로 두고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바꾸는 데 주력하고 있다. 一つはだから安全性を高めるという意味では電池は正極と負極できますけども、正極の材料で電圧が非常に高いものを探す。それを探すためには今度電圧が高くなると電解質の方も新しいものじゃないと耐えられないので、それに伴って電解質も研究しなきゃいけない、探さなきゃいけない。負極の方は今はリチウムイオン電池ですと炭素の中にリチウムイオンが入るわけですけど、そこをもっとエネルギー密度を上げるためにはリチウム金属をそのまま使うと。そうすると、それは材料開発というよりはそれをうまく重放電できるような技術が大事だ。 최근 개발한 것은 리튬 에어 배터리. 리튬과 산소의 산화물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배터리다. 보통 리튬 이온 배터리는 양극에 전기 반응을 일으키는 활물질을 넣는데 이 리튬 에어 배터리는 산소를 주입한다. 그러면 리튬과 산소가 반응해 과산화 리튬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실험 결과 리튬 에어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와 같은 무게일 때 에너지가 3배에서 5배까지 축적 가능하다. 최근 실제 제품으로도 만들어졌는데 마치 작은 단추 같은 이 배터리는 구멍을 통해 산소가 들어가 작동한다. リチウム空気電池の一番の特徴はそのエネルギーですね。エネルギーが大きい、つまり容量が大きいということですから、それはともかく大きなものを作ると、その理論通り大きな容量のものを作るということがまずは重要ですね。でその上で出力というのは電流ですけれども、電流もたくさん取れるように流せるようにするというのがこれからの課題です。 더 작고 더 가볍고 그러나 오래 쓸 수 있고 에너지를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 세계 각국이 배터리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여기는 전기 자동차의 전기 충전소입니다. 가솔린 자동차가 주유소에 가서 가솔린을 주유하는 것처럼 전기 자동차는 여기서 전기를 충전합니다. 전기가 이 자동차의 연료니까요. 현재 전기 자동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불과 10년에서 20년 사이 전 세계 자동차 12억 대 중 10% 이상이 가솔린이 아닌 이런 전기 자동차로 바뀔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동차가 전기 에너지로 움직인다는데 코드, 그러니까 전선이 없습니다.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건 이 배터리입니다. 휴대폰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하면 크기가 크고 또한 에너지 용량도 커야겠죠. 그래야 오래 주행이 가능하니까요. 게다가 이 배터리가 무거우면 자동차 무게가 많이 나가서 가격도 비싸지고 성능도 떨어질 텐데요. 전기 자동차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배터리 개발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빠른 선택. 가솔린이 아닌 전기로 달리는 자동차. 엔진이 아닌 배터리로 달리는 이 자동차는 이미 거부할 수 없는 대세다. 사실 전기 자동차는 가솔린 자동차보다 빠른 1834년 등장했다. 당시 최대 속력이 시속 32km. 너무 느리고 무겁고 충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가솔린 자동차가 등장하자마자 사라지고 만다. 그렇다면 최근 나온 전기 자동차는 어떤 배터리를 사용할까? 전기 자동차 분야 선두주자로 알려진 테슬라. 그러나 테슬라의 배터리는 최신 배터리가 아니다. 1970년대 규격화된 18650 리튬이온 배터리 6,000개 이상을 병렬 또는 직렬로 연결해 배터리 팩을 만들고 이런 배터리 팩 수십 개를 다시 연결한다. 이것이 현재 테슬라 전기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배터리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미국 네바다주에 전기 자동차 배터리 전용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공장은 축구장 95개 규모, 대량 생산 시스템을 통해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을 낮춰보겠다는 전략이다. 기존 유명 자동차 업체들도 배터리 생산에 뛰어들고 있다. 배터리 가격이 전기 자동차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장 최적화된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일까? 자동차 배터리는 오래 주행이 가능하도록 에너지 용량이 커야 한다. 어떠한 충격에도 불이 나거나 폭발하면 안 된다. 일본이 차세대 전기 자동차 배터리로 주목한 것은 전고체 배터리다. リチウムイオン電池の場合には有機溶媒を使います。火をつければ燃える有機物ですから燃えます。それが安全性の障害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それに対して固体電解質はセラミック、これは燃えない物質の代表みたいなものですから基本的に燃え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 전고체 배터리의 기본 구조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같다. 리튬 코발트 산화물을 사용한다. 다만 리튬이온을 자유롭게 이동시켜줄 전해질을 액체가 아닌 고체로 사용한다. 이 방법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갖고 있는 폭발의 위험성을 사전에 미리 차단시킬 수 있다. 전해질이 고체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거나 구멍이 뚫리더라도 밖으로 새지 않는다. 따라서 폭발의 원인 중 하나인 양극과 음극이 서로 만나는 일도 아예 생기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고체 배터리는 충전과 방전을 계속하면 금세 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 연구소는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모든 물질에 얇은 레이저막을 씌우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양극과 전해질의 저항을 낮추기 위해서다. 日本の大学他の研究機関でいろいろされてきて非常に性能の高い固体電解質ができてきました。その次にはその電池の材料同士を抵抗の低い接触面でつなが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その中で我々やってきたのが、当時一番抵抗の高かった、正極プラス極と電解質の界面そこの界面の抵抗をどうすれば下げることができるか、その特許っていうのが一番特徴的な特許だと言えます。 2015년 일본 도쿄 모터쇼.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 자동차 등 새로운 자동차 시대를 열어갈 차세대 자동차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이때 또 하나의 특별한 자동차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수소연료 전지라는 생소한 연료를 사용하는 수소전기 자동차다.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에 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에너지 관련 소자들이 필요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저장 장치, 에너지 변환 장치, 에너지 생산 장치, 다양한 에너지 장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와 연료전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배터리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이고 연료전지는 에너지를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수소연료 전지는 한쪽 전극에는 수소가, 다른 쪽 전극에는 산소가 들어간다. 따라서 한쪽에선 수소 산화 반응이 생기고 다른 쪽에선 산소가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데, 두 전기화학적 반응을 연결시켜주면 전자가 한쪽 전극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충전과 방전이 이루어지는 배터리가 되는 것이다. 이 에너지로 인해 자동차가 달리게 된다. 처음에는 물을 분해했더니 수소와 산소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역반응을 통해서 다시 전기가 발생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아주 기초적인 연구를 시작했다가 한참 후에 가서 연료전지 자동차라든지 주택용 연료전지라는 것이 개발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연료전지는 크게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료전지라고도 불리는 이 에너지는 약 160여 년 전 영국 그로브경의 전지 실험에서 밝혀졌다. 이후 1959년 베이컨 박사가 알칼리 전해질형 연료전지를 발명했는데, 수소와 산소만으로 전력을 만들 수 있어 달 탐사 우주선의 연료 공급원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연구 개발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다. 수소 연료 전지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획기적인 에너지, 미래 사회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부각된 것이다. 그러나 상용화 단계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백금을 촉매로 쓰게 되는데, 백금은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백금일까? 백금의 원자 번호는 78번. 아주 무겁다. 고온에서 잘 견디는 데다가 전이 금속 중에서 탄소 원자와 직접 결합하는 성질 때문에 가장 적합한 물질이다. 백금의 매장량은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백금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느냐는 것을 많이 묻고 있는데요. 그 백금 사용량을 줄이는 거는 결국은 자동차의 가격을 낮추는 쪽에 결부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계속 백금의 사용량을 줄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료전지를 일정 기간 쓰고 나중에 버리게 되는 경우에 거의 90% 이상은 저희가 재순환을 하거든요. 백금이 없어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등장한 수소 전기 자동차. 이 자동차는 일반 전기 자동차와 다른 특징이 있다. 수소만 주입하면 에너지를 얻는다. 에너지를 얻고 난 뒤 남는 것은 물뿐이다.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가솔린과 디젤은 C와 H로 구성되어 있는 탄화수소 혼합물이기 때문에 엔진에 가솔린과 디젤이 들어가서 산소와 연소 반응을 일으킨 후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그리고 질소산화물 등이 무조건적으로 배출이 됩니다. 하지만 수소 전기차의 경우에는 수소와 산소가 공급되어서 전기가 생성되고 이산화탄소와 유해가스 등 배출가스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까지 자동차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기였지만 수소전기 자동차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일종의 발전소 같은 역할도 한다. 현재 수소전기 자동차 한 대의 최대 발전 용량은 10kW. 자동차가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 이 에너지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자동차를 타고 외출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전선을 연결하면 수소전기 하우스에 전력이 공급된다. 자동차로 쓰고 남은 에너지를 집안의 여러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데 쓸 수 있다. 집을 지을 때 자동차와 연결된 전력망을 사전에 구축하면 일반 가정은 충분히 쓰고 남는다. 수소차 같은 경우는 강력한 필터를 통해서 일반적인 미세먼지를 흡입하여 그 청정한 공기와 그리고 깨끗한 물 두 가지만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소차에서 나오는 물을 활용하여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깨끗한 그런 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차 자체는 그 자체가 발전기가 될 수 있는데요. 수소차에서 생산한 전기를 통해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 10kW 정도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수소차가 10만 대 정도 있으면은 약 1기가와트가 됩니다. 그 정도 양이면은 원자력 발전소 1기 정도의 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